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곽창영님, 긴 연휴를 지나 출근하는 발걸음 무겁겠지만 그래도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시다. 촌철님들 아자아자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무거우십니까? 저는 어제도 무거웠고 그제도 무거웠습니다. 조금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일이에요. 주말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제일 힘들 때입니다. 만사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좀 들이시길 바라며. 예. 김광채님, 예. 출근해서 믹스커피 한잔 하면서 시선 집중 기다립니다. 오, 저하고 루틴이 똑같네. 네, 제이비도 늘 방송하기 전에 한 잔 먹고 오죠. 네. 네, 존버정씨님, 기다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제이비 맞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디가 일단 존버정신이고요. 존버정신. 뭐라고 올려주신 거냐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기다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 기다리다 보면 꼭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아니, 그 문장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이 네. 단어에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따진다고 또 욕먹을까 봐. 그냥 맞다고 하시면 돼요. 예. 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출근하기 싫지만 주말이 곧 온다. 그렇죠. 네. 옛날에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치권이 너무 시끄럽지만 언젠가 국민들이 웃으면서 박수 칠 날이 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런 날 와야죠. 네. 그렇죠. 이렇게 못 알아듣고 그러세요 아침부터. 왜 아침부터 이렇게 혼을 내요 도대체. 네. 0527님 여기 천안입니다. 아침 출근길 이팝나무가 활짝 열렸네요. 오. 매일 출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맛깔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팝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동네 엄청 피었어요. 하얀 이렇게 눈 내린 것 같은. 네, 그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밤에 예쁘죠. 보니까 네. 어제 산책하면서 보니까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좋죠. 좋은 데 사시네. 네. 네? 어디 가요? 아니 지금 그 천안. 네. 여기 상암동에도 많은데 이팝나무. 저 오다가도 한번 봤어요. 네, 하얗게 잘하셨어요. 폈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제이비. 너무 뉴스만 보지 말고 그런 거 보시는 거 잘하는 거고요. 자,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단일화 1차 회의에도 불참하며 이혼적인 태도를 보이자 단일화 요구가 많았던 당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김 후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1일까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시한 내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이틀간으로 예정됐던 영남행 일정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의원총회를 마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로 찾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곧이어 한덕수 예비 후보도 대구로 향했다는 소식도 들린 직후였습니다. 네, 갈등이 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짚어볼까요? 우선 이전부터 정리하고 갑시다. 저 갈등의 두 주체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당 지도부 대 김문수 내지 김문수 대 한덕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친윤 세력의 내분.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면 두 개의 체크 포인트가 생깁니다. 어떤 거죠? 첫째, 자 친윤의 대형이 어떠했는지가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친윤의 대형은 그동안 일렬 종대였지 원형이 아니었다라는 점이 이번에 여실히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렬 종대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기준 외치는 기준점 인물이 있어야 일렬 종대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사라지면 일렬 종대는 어떻게 됩니까? 4분 5열 되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만약에 원형이었다면 서로 마주 보면서 어깨를 건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었었다라는 얘기. 그게 요번에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요 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친윤의 성분인데요. 그들은 동지적 관계가 아니라 이해 집단이었을 뿐이라는 점이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집단으로 뭉쳤던 그 이익, 매개가 됐던 이익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익이 등장하니까 그 새로운 이익의 원리에 따라서 이해 집단이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5월 3일 대선 후보 선출 이후 며칠간 나타난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 지도부 즉 쌍권의 대략 난감 요령 부득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묘수는 없고 오히려 단순하고 거친 압박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런 지도부의 행태에서 거듭 확인되는 건 지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쌍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도부가 아니라 그저 원 오브 댐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다. 왜? 그들은 기준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약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의원 단체 대화방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어제 뉴스가 많이 됐었죠. 김문수 후보를 비롯한 김 후보 측근 및 캠프는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및 재구성 조직화 전략 행보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 김 후보 측 인사들을 진행하는 것은 흡사 좌익 운동권이 그간 언론, 법조, 노조, 교육계 등 제도기관을 순차적으로 장악한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자기 당 후보를 좌파로 규정할 정도면 이건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국민의힘 화법에 따르면 좌파 규정은 상대를 악마화 또는 적대시할 때 애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악마화 또는 적대시하는 행태는 보통 위기감 또는 무력감을 느낄 때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을 향해서 좌파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든 전체든 그들이 처해 있는 멘탈 상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밤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김문수 후보가 밤 10시 43분쯤이었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입장문을. 그래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6시에 한덕수 후보를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장소는 이제 곧 공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하겠다. 뭐 불필요한 여론조사는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화 찬반 조사, 여론조사죠. 그거를 결국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오히려 여기에 밑줄을 그었는데요. 한덕수 후보 측이 했던 말,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 일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네. 여러 차례 말한 게 맞아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을 믿고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는 안 한다. 그죠? 네.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판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덕수 후보의 양보, 사퇴를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 방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일임한다. 이건 뭡니까? 내가 양보하는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는 두 후보의 만남에서 뭔가 전격적으로 뭐가 합의가 도출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짱구님, 이럴 거면 한덕수 후보한테만 경선 비용 3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해진 후보한테만 받지 않고 들러리한 사람에게만 받았다는 건 좀 개그 같습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어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비용 얘기를 어제 했었죠. 네. 이럴 거면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한다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모두 변상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그마님, 김문수 후보가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은 왜 했나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고 박종식님, 단일화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하겠고요. 아까 제가 지도부가 대책이 없다. 그냥 압박만 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가 대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그죠?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결과 최종 후보가 되는 게 대책이다. 지도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단일화는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목표점은 단일화였고 김문수 후보는 그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경로는 통과하는 거잖아요. 간이역은. 근데 간이역에서 일단 멈춤이 발생할지를 몰랐던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왕 님이 결국 국익 혹은 당의 이익이 아니라 모두 다 사익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건가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2238님 이번처럼 투표를 하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투표로 강력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선 관련한 뉴스를 가름하는 촌철을 보내주셨고요. 김문수 후보의 진짜 마음 너무 궁금하거든요. 잠시 후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한덕수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갔습니다. 눈에 띄는 장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의 부인이 무속에 심취해 있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한 반박이었는데 삿대질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얘기는 철저하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저희 집사람의 우리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2022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 비결 수준이다. 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의 운세는 언론에 나온 걸 본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토정 비결은 어디 가서 보는 건가요? 언론에 이건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이건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로서 대선에 출마한 것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한덕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도덕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요? 도덕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수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묻는 건데요. 그냥 마음속으로 미안함을 갖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기장에 한 줄 쓰는 겁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밤이 지새우고 다음 날이 밝아오면 그냥 또 다르게 행동하는 그런 겁니까? 도덕적 수용과 정치적 불수용은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이게 헷갈려서 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모순된 행태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모순된 행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한덕수 후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헌재 판단을 존중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명료하게 해주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그리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이 또한 따랐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는 이완규 법제처장의 지명에 대해서는 다른 말을 냈습니다. 내부 검토 과정에서 지명을 만류하는 주의의 조언이 없었느냐라는 질문에 없었다라고 답한 뒤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조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있었어도 제가 무시했을 겁니다. 네, 이완규 이전에 지명 자체에 대해서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사후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그래서 모순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름다운 독도님 감사는 감사고 따르진 않겠다 이건가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 신원섭파님 등 많은 분들은 일단 그 부인의 운세 뭐 토정 비결 오늘의 운세와 네, 토정 비결 오늘 운세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박지원 의원이 MBC 라디오 하이킥에 나와서 새하얀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신원섭파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과연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무엇이 진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지겠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JB가 토정 비결은 어디서 봅니까? 라고 물어주셨잖아요. 네. 이상원 님이 매년 연초에 토정 비결 책이 나오긴 합니다. 책이 나옵니까? 그런가요? 그럼 서점에서 구입하신 건가요? 그럼 구입 내역이 있겠네. 그잖아요. 영수증 볼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김현대님 법보다 도덕이 앞서야 한다. 좀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꼬집어 주셨네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 등으로부터 경북 지역 출마 예정자 5명에 대해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들을 추천한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공천을 받은 사람은 경북 지역 군수와 경북 도의원 예비후보 등 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전 씨는 경북 지역 시장, 구청장, 도의원 후보자 3명의 공천 부탁은 사실상 거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대구시 구청장 후보 공천에 힘써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에게 국민의힘 대구시 현역 의원한테 이를 전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는 왜 보냈느냐라는 검사의 추궁에 신경 써준 것처럼 보이려 했다. 광파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광 팔려고 했다고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봐야 되는데 검찰이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는데 그 확보 내용이 띄엄띄엄 일부분이겠습니까? 구청장 공천을 부탁한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다면 국민의힘 의원과의 문자도 나왔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진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전할 소식이 있는데요. 이것까지 좀 마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검찰이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네. 이때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에 뭐가 끼어 있었느냐?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에 입회한 변호사가 보고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특정 시점, 특정 장소에 특정 인물이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전통적 방법이 뭐냐면 휴대폰 위치 추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휴대폰이 꺼져 있으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특정 장소가 아주 구체적으로 딱 이 핀셋으로까지 어떤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주변 이렇게만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검찰이 애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배달앱 사용 내역이라고 합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뭔가를 받았다면 대략적 위치가 아니라 수령지 주소가 구체적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시간도 특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추적, 확인 방법으로 배달앱 사용 내역을 애용해 오기 시작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특히 여러 선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2차 추정으로 이어지는데요. 다이아 목걸이나 샤넬백 등이 건네진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고 이 정황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배달앱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려고 했다라고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추정인데요. 이 2차 추정은 이어서 3차 추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추정 내용이 뭐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공관으로 입주하기 전,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에 계속 거주하던 어느 날을 선물이 건네진 날짜로 특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뭔가를 배달시킨 정황까지 포착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 3차 추정이 나옵니다. 왜냐? 한남동 관저에서 배달앱 시켜서 음식 시켜 먹었겠습니까? 네? 거기 요리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크로비스타에 머물던 어느 시점에서 샤넬백이든 다이아 목걸이든 이것을 받았고 혹시 특정 날짜까지 나온 게 아니냐.
그거가 아니고서는 배달앱 사용 내역을 뒤져봤자 나올 게 없거든요.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압수된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가 개통 20일 된 새 아이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 나옵니까? 이거는 이제 그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휴대폰만이 아니라 배달앱 그 자체에서도 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인천 배가님이 검찰도 광 팔고 있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물프레님이 기술 높은 거 알겠고요. 수사는 도대체 언제 합니까? 라고 해주셨거든요. 핵심으로 제가 볼 수사가 때는 언제 가냐? 요게 또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수사는 언제 합니까가 아니라 수사 결과는 도대체 언제 나옵니까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